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낮까지 이어진 뒤 저녁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남북으로 길게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후부터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울진과 울릉도, 독도에서는 오늘 밤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30에서 60mm의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 울릉도, 독도에서는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바람까지 거세지겠습니다. 현재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늘 낮부터 강풍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도 내일 아침까지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1도 분포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과 영덕 22도, 포항이 23도, 경주 24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의 한낮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중부와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저녁 비가 그치고 내일 낮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우리 지역은 다음 주 중반까지 낮 최고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에서 여중생에게 불법 성매매 강요와 보복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검찰은 일당 6명을 구속 기소하고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여중생 1명은 가정법원으로 송치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늘어나는 학교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초 발생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 전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3살 여중생에게 불법 성매매를 강요하고 경찰에 신고되자 보복 집단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여중생 3명과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여중생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10대 학생 2명을 컨테이너 박스에 가두고 폭행한 뒤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학생이 심각한 학교 폭력에 노출됐다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지만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학교 폭력 전수조사를 연간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바라기 센터나 특별교육기관, 상담소 등 긴급 연락처와 학폭 처리 절차가 요약된 홍보물을 배부하는 방안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찰이 시행 중인 학교 전담 경찰관제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포항시 의회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혜남 의원은 포항 지역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지난해 85건에서 올해는 150건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관력 인력과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사회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센터와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지역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오는 12월까지 7개월간 유초등 수업지원교사 76명을 배치합니다. 수업지원교사는 수업 결손을 적시에 보충하고 단기 기간제 교원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시범 운영한 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과수 화상병이 지난주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지 엿새 만에 10개 농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어 과수 농가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피해를 입은 사과나무는 땅에 모두 매몰해야 하는데 이렇게 매몰 처리해야 하는 사과나무가 현재 6.5헥타르, 6,000그루가 넘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과수원. 한참 열매가 맺혀 있어야 할 온유월의 사과밭이 나무 한 그루 없이 횡합니다. 뿌리채 뽑힌 사과나무가 수북이 쌓여 있고 한쪽에선 구덩이를 파 매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치료제가 없어 한 번 걸리면 그대로 죽는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겁니다. 이 병에 걸리면 100m 반경 과수원까지 모두 폐원해야 하고 앞으로 3년간 과수농사 자체를 지을 수 없습니다. 지난 4일 안동시 길안면 농장 2곳을 시작으로 이마면과 일직면 등 엿새 만에 11개 농장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6,600여 그루, 면적으로는 6.5헥타르에 달합니다. 특히 피해 면적의 75%가 이마면 5대리 한 마을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이마면 사과 재배단지는 과수원 간 경계가 없을 만큼 극도로 밀집돼 있고 나무 수령도 오래돼 추가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정당국은 초비상입니다. 지난해 기준 경북은 국내 사과 66%를 생산하고 안동이 포함된 경북 북부권은 그중 82%의 생산량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안동의 과수 화상병 확산은 경북을 넘어 국내 과수농업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예찰을 해서 더 이상 감염된 농장이 없는지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시 인력이나 그다음에 진흥청 인력 이런 총동원해서 현재 울릉도를 제외한 경북 22개 시군 전체가 과수 화상병 사전 방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과수 농가의 이동을 제한하고 작업자의 이동과 작업 이력을 기록하는 한편 의심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의심 증상이 발생한 경우 현장 출동하여 간이 진단 키트로 확인하고 있으니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하셔. 농산당국은 이번 주를 과수 화상병이 다른 시군으로 확산되지 않은 초기 방어선 구축의 중대 고비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안동에서 과수 화상병이 잇따라 발생하자 영덕군과 경주시가 유입을 막기 위해 사전 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주시와 영덕군은 과수원 경영자와 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 출입을 금지하고 방역수칙 준수와 과수 묘목 구입 및 반출, 이력 기록 의무화 등을 명령했습니다. 행정명령 미이행 시 발생하는 방역 비용은 구상권 청구와 손실보상금 25% 경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 부족 도시 포항으로선 구미시와 대구시의 취수원 이전 갈등이 남일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구미시에서는 환경부 주최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2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는데 구미 지역 주민과 단체들은 정부가 취수원 이전을 기정사실로 정해놓고 요식행위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환경부 용역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 상류의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나온 건 3가지입니다. 구미 해평 취수장 활용 방안과 강변 여과수 활용, 안동 이마댐 활용입니다. 환경부는 토론회에서 3가지 안 가운데 해평 취수장 활용안에 중점을 두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는 수량 확보나 상수원 보호구역 추가 설정 등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대구와 인근 성주, 고령 7곡에 필요한 하루 물 사용량 60만 톤 가운데 30만 톤을 기존 구미 지역 취수장인 해평 취수장에서 추가로 취수하는 방안입니다. 이게 취수 물량이 조정되더라도 이에 따라서 새로운 규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법적으로 안 되고요. 그래도 믿지 못하겠다. 관련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다 협정문에 다 명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안으로 결정되면 대구시가 상생기금으로 매년 100억 원씩 구미에 지원하고 국책사업으로 지역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수원 이전에 반대하는 구미 지역 주민과 단체들은 날선 질문과 발언을 쏟아내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대구는 안전한 물을 먹고 좋아를 하는데 구미는 그런 규제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재산상의 이익이나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용역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결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조작 데이터까지 조작을 해서 정치적인 논리로 대구는 끊임없이 몰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구미시는 이 용역 자체를 갖다가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낙동강 본류를 살려내고 생태를 회복시키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효성이 낮은 취소는 이전이라는 부분에만 얽매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환경부는 아직 이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울릉군과 대저건설이 울릉항로 대형 여객선 신조 및 운항을 위한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취항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대저건설은 2,000톤급 이상이면서 최고 속력 40노트 이상인 여객선을 2년 내에 건조하고 울릉군은 취항 시점부터 20년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새 여객선은 25톤에서 30톤의 일반 화물 적재 공간을 갖춰야 하고 울릉 주민의 편의를 위해 오전 출항과 여객 정원의 20%를 주민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내용도 협약에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논란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백신 도입 실패 해프닝을 넘어 백신 사기로 규정할 뿐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홈페이지입니다. 최근 권영진 대구시장이 외국 무역회사와 백신 3천만 병 수입 협상을 발표한 것과 도입 무산 과정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BBC는 제목에서부터 본문까지 백신 사기라고 규정하며 권 시장이 공개 사과했다고 보도합니다. 그러면서 권 시장은 그동안 정부 백신 프로그램에 비판적이었고 야당 당원이라고 언급합니다. 제약사인 화이자 측도 모르는 비정상 경로를 통한 협상이 무산 과정을 봤을 때 사기라는 겁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 때 백신 55만 명분 도입을 강도 높게 비난한 권 시장의 일련의 과정에 정치적 의미까지 덧붙였습니다. 대만과 일본의 방송에서도 지자체에서 백신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는 등 대구의 백신 논란은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南韩大邱市政府表示，可以透过外贸公司取得辉瑞疫苗给民众施打，但南韩中央认为这批疫苗不是透过正常管道取得，下令禁止使用。 논란이 나라 밖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진상규명 촉구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위법적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대구시 의회 행정사무감사뿐 아니라 현재 사전조사 단계인 정부합동감사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메디시티 대구협의회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탈법, 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함께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져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단숨에 끝낼 수 있는 양의 백신 도입 추진과 발표는 정체가 불분명한 해외 무역업체의 비정상적인 제안으로 드러나며 무산됐습니다. 대구시장의 사과에도 각종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해외에서까지 백신 사기로 주목하는 가운데 어쩌다 이 사태까지 오게 됐는지 철저한 진상규명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면역 증강 보조제가 필요 없는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포스텍 생명과학과 황인환 교수 연구팀은 건국대 경상대 연구팀과 그린 백신 기술을 기반으로 면역 증강 보조제가 필요 없는 다양한 AI 백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황인환 교수는 인플루엔자의 경우 다양한 변종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백신은 여러 종의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 성과는 최근 국제학술지 통합식물-생물학 저널에 게재됐습니다. 울진군은 조업 중 어구 분실에 따른 해양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어구 실명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연근해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들에게 어구 깃발과 라벨을 제작해 수협을 통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울진군은 2003년부터 자체적으로 어구 실명제를 실시해왔으며 2006년부터 정부 정책에 반영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 저수지와 배수장 등 수리시설에 대한 사전 대비와 현장 점검이 이뤄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까지 전국 17,000여 개 저수지와
1,200여 개 배수장을 안전 점검했고 이 중 상대적으로 노후한 시설은 이달 중으로 재점검해 장마철 전에 응급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고 관리가 취약한 논타작물 재배 지역, 시설하우스 밀집 지역, 한국농어촌공사와 시군이 관리하는 경계구역을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는 오는 7월 31일까지 경북 여행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엽니다. 2명에서 4명이 팀을 이뤄 1박 2일 경북 투어 영상을 제작해 본인 유튜브에 올린 후 참가 신청서에 링크 주소를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남북으로 길게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후부터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울진과 울릉도, 독도에서는 오늘 밤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30에서 60mm의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 울릉도, 독도에서는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바람까지 거세지겠습니다. 현재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늘 낮부터 강풍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도 내일 아침까지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1도 분포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과 영덕 22도, 포항이 23도, 경주 24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의 한낮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중부와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저녁 비가 그치고 내일 낮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우리 지역은 다음 주 중반까지 낮 최고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